네, 안녕하십니까. 연합채널 센TV 김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갑자기 왜 그러실까? 역시나 또 다른 꿈이 되셨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의원님 소개하기 전에 고정 게스트 우리 서경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라임 경제 서경수 기자입니다. 그것도 오늘도 거의 끝이죠, 부님. 짧게, 짧고 임팩트 있게. 지역구를 떠나서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이진복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센TV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진복입니다. 요즘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앞에 말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로 이제 현안으로. 찐복 TV를 최근에 시작하셨잖아요. 어떠세요? 방송을? 안 하던 짓 하니까 힘들죠. 그 안 하던 짓을 왜 하셨습니까? 유권자들인데 다가갈 수 있고 또 내가 그동안에 같이 하지 않았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 그러면 새로운 시도를 해야죠. 제가 그전에 뭐 언론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 모든 것을 다 바꿔보고 싶은 심정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만나서 그죠? 직접 찾아가시고 주로 찾아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찐복 TV가 아주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주특기가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장에 가면 문제도 있지만 답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늘 현장을 갔는데 솔직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부산시장의 꿈은 언제부터 꾸셨습니까? 사실 6년 전에 한번 꿈을 예. 꿨어요. 저도 사실은 구청장도 했고 또 청와대에서 있으면서 민원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뭐 힘든 일들을 이렇게 다뤄보면서 부산시장 같으면 내가 한번 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사실은 꿈을 좀 꿨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서병수 선배를 만났더만은 도와주면 안 되겠나?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서병수 선배님 도와드리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더만 나중에 박민식 의원이 형님 나는 안 도와줍니까? 서운한 표현을 하더라고. 지금도 뭐 서병수 선배님이나 우리 박민식 의원하고는 굉장히 친하죠. 만약에 6년 전에 만약에 의원님께서 만약 시장이셨다면 부산 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졌을까요? 글쎄요. 장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부산시정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을 다르게 했어요. 지금의 부산시의 운영 방법은 저는 아니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제일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산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부산에 먹거리가 없는데 부산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생각 잘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산업은 이제 거의 종착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까? 그렇다고 뭐 건설 경기가 있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미래 먹거리는 지금의 제조업이 아닌 그보다도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너무 안 한다 말만 하고 그럼 그걸 찾아가야 된다. 남경필 지사는 판교에다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지금 성장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은 사실은 뭘 했느냐 보면 이름은 다들 있어요. 부산국제영화제도 20년 동안 이름도 남아있고 뭐 하여튼 뭐 곳곳에 이름들은 남아있는데 실리가 있느냐 실속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감히 누구든지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부산이 추구해왔던 일들을 제가 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장이 이제 한계가 왔으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팔로우하지 않으면 이제는 부산은 삼류도시로 변할 거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지 못한 것은 그동안의 시장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의 잘못입니까? 모든 생각이 부족했다고 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과 시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 저도 뭐 국회의원 3선 해봤지 않습니까? 예산 따달라면 예산 따주고 법 만들어달라면 법 만들어주고 부산시정에 폭넓게 전부 다 들어가서 갑론을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부산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동안에 집권당은 보수당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좀 책임은 혹시 통감 안 하십니까? 뭐 내보고 책임져라 하면 책임져야죠. 근데 뭐 국회의원 제가 12년 3선 했나요? 그 전에도 많은 선배들이 시장을 거쳐가고 국회의원도 하고 하셨지만은 어떤 시가 성장을 하려면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서병수 시장 때 사실은 싹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딱 4년 딱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못했던 그런 면도 나는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오거돈 시장 딱 들어와가지고 2년 동안에 이것도 뭐 하셨습니까? 떠드는 이야기가 오고 시장. 공항 가덕도 가야 된다 이야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임 시장 했던 거 전부 다 한번 들여다보자 해놓고는 보류 뭐 이런 식으로 다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축소하고 재검토하고 무산시킨 것이 오거돈 시장이다. 그래 본다면 부산시를 위해서 오거돈 시장이 행기 소식이 뭐 있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온갖 방법으로 미화시켜서 하면서 서시장이 해왔고 허남식 시장이 해왔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느냐 대한 판단은 저는 시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서병수 시장 때, 그전 허남 시장 때, 그 전부터 거기 있던 공무원들이 직급만 가지고 있지. 그냥 늘공 아니냐. 공무원으로서 한게 그러려면 늘공보다 지가 일을 더 잘해야지. 잘한 게 뭐가 있어?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무 라인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었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저급행 밥그릇 챙겨주기지 뭐 정부 라인 일 잘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부 라인이 제대로 일하려면 제대로 된 정부 라인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업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 왔다. 그렇죠. 전문적인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의원님 만약에 시장 만약에 되신다면 정무 조직은 어느 성까지만 정무선을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들을 데리고 오는 거는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몇 공무원들이 솔직히 능력이 없어서 일을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못하면 방법을 찾아야죠. 무조건 못한다는 전제를 하고 널공이라는 이거 널공 아이가? 공무원 평생 공무원이지. 너가 널공이다 그러면서 일을 안 시키면 세금 주지 말고 차라리 그 자리를 안 만들어야죠. 능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자지우지하고 하는 게 이게 더 틀린 거죠. 어느 게 경우에 맞는 이야기들이 상식이 통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로 넘어가시죠. 너무 세게 했나? 아주 제가 속이 시원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는 그리 잘안 이미지가 하는데 확 바뀌는데요. 좀 다른 분 같으세요. 관료의 이미지가 온데간데 없고 사실은 제가 소사의 이미지가 좀 민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부동산이죠.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안정시킨다고 오히려 세종시를 집중하면서 부동산 가격 수도권 더 올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세종시까지가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시를 가는 거는 거기를 발전시킨다는 거 결국은 수도권을 확대시키는 거고 그러면 그 외 지역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 이 동남 그 외 지역은 완전 부동산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실제 부동산 정책을 말이죠. 국가가 이건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아니 전부 국유화를 하고 공유화를 하라 그러죠 차라리. 왜 이걸 자꾸 통제를 하려 그래요? 경제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막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부동산은 지금 완전히 이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종부세를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얼마나 큰 공격을 취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걸 실패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취하면서 오히려 세금을 더 올려가지고 모지라는 세수를 끌어들이겠다는 흑막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호주머니를 털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반발이 생긴 거예요. 이 부동산도 사실은 공급하고 수요가 맞아야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산을 통째로 팔아먹겠다. 네? 그리고 바꾸겠다. 어디다 파시겠다는 겁니까 부산을? 사실